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마이너 카드의 스워드, 검, 네, 그 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가을, 그죠? 공기, 그리고 생각, 사고, 그 다음에 몸으로 따지면은 폐,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으로 기사를 상징한다. 네. 자, 기사 계급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쭉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검으로 일으켰다. 1번.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오히려 내가 당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았으나 내가 오히려 불안하고 힘들다.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워서 결국에는 나는 도망을 간다. 그러고선 피해서 갔더니 결국에 또 광대가 훔쳐가는구나. 이제는 갇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도 카드를 재밌고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될 거예요. 자, 저는 계속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상징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그 원형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원형의 의미를 알게 되면 또 개인 상징으로 넘어갈 때 그때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어떤 해석과 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계속 에이스 1번의 그 구름손을 약간은 허황된 것, 그 다음에 어떤 망상 이런 걸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코드를 잡고 상담을 해요.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기독교에서는 구름손을 하느님, 네, 그리고 신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 어떤 영적 능력 이런 걸로도 표현이 되죠. 반대로 약간의 우울함도 그 안에 그 포함이 된다고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자,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이 구름을 풍작의 상징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구름이 끼면은 비가 내리고, 지금도 그래요. 갑자기 여름 소나기가 지금 창밖에서 한참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려야 이게 이 곡식이 풍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구름을 풍작의 상징이다 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구름을 다산, 풍작, 예, 그 다음에 은총,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감싸는, 예, 그런 어떤 인애의 상징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이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가려줌으로 해서 어떤 그 보살펴주는 거죠. 그늘을 만들어서 보살펴주고, 또 때가 되면 비를 만들어서 뿌려주고, 그래서 인애, 그 다음에 어떤 신의 은총, 비의 은총,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구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엔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의 양떼들이 구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폴로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양떼들이 구름이다. 뭐 그럴듯한 어떤 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구름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뭐 자연의 조화, 풍요, 그 다음에 구름을 통해서 앞일을 예지한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조금 근심과 위기, 의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 그 선조들은 구름을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구름손을 그냥 망상, 그 다음에 헛된 바램, 뭐 이런 부정적인 걸로 기본적으로 깔고 해석을 해드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의미는 신의 어떤 그 작용.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결과들은 그렇게 뭐든지 에이스가 나오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밑에 좀 깔아서 부정적인 걸 좀 밑에 넣고 위에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실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검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에이스 오브 스워드에서의 왕관은 여성의 성기, 그리고 능력, 영광을 상징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검은 당연히 어떤 능력, 남성의 성기, 그리고 권력과 무력을 상징하죠. 자, 검이에요. 검이니까 양날의 그 양날이 있죠. 그죠? 양날의 칼. 이거를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월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보면 월계수예요. 이것은 명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올리브. 이것은 재물. 이렇게 상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테마는 마음가짐, 새로운 일의 시작, 용기, 지략, 일편단심, 속궁합. 속궁합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테마다. 속궁합이 이 커플한테는 테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검 2번으로 가볼까요? 지금 달이 뜬 밤에, 그죠? 뒤에는 물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여자는 눈에 그 안대를 감고 있고, 그리고 칼을 이렇게 크로스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보자고요. 일단은 가슴에 교차하는 이 두 개의 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검은 사실 하나만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도류라고 해서 검을 두 개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자들이라는 표현들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자기 능력 안에서는 하나의 검만 쓰는 게 맞는데 이 두 개의 검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뒤에 밤이에요. 달이 떴죠. 그렇다면 이거 밀물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검 2번 카드의 상징이 됩니다. 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을 외면한다, 정신적인 마비.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하트는 곧 심장입니다. 그죠? 네, 세 개의 칼 그대로 이렇게 찌릅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씩의 의미는 뭐냐? 판단, 결정, 능력. 판단, 결정, 능력을 상징하는 칼 세 자루가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리고 구름이 덮었습니다. 자, 구름은 근심이 되겠죠?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구름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비는 감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검 3번에서는 슬픔, 고통, 이별, 그 다음에 세상의 환멸, 분노, 이것들이 테마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좋아요. 그러면 4번 카드. 4번 카드 되게 재밌는 카드입니다. 자, 4번 카드 보면은 칼 세 자루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는 옆에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칼 세 자루는 전리품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의 장수를 죽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해왔던 나의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칼은 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금색으로 칠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네. 이거는 아마 죽은 기사를 어떤 저런 모양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 있어요. 템플 기사단 아시죠? 네. 그 신비주의 뭐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일루미나이트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템플 기사단. 이 템플 기사단의 교회에 가면 실제로 이런 기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누워있는 기사들. 예. 이렇게 딱. 그래서 마치, 부활을 기다리는, 아니면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니면 죽어서도 내가 여길 지켜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상징으로 그 교회에 누워있는 기사의 모습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내가 어떤 열심히 생활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물이 있다. 자, 그런데 나는 결국 쓰러졌다. 그런데 이곳은 교회다. 왜? 스테인드 글라스. 예, 거기에 그림이 부활을 상징한다. 종교적 상징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기다린다. 다시 부활.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검 4번은 기도, 회복, 기다림, 일, 신체, 정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와 회복, 기다림, 그 다음에 일과 신체, 정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훌륭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 요거에서 따온 그리고 템플 기사단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 상징, 이것이 검 4번이다. 기회가 되면 이런 그 타로 카드에 나와 있는 상징물들 이런 거를 또 따로 묶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검 5번입니다. 검 5번은요, 분쟁, 싸움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승리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굽부지하는, 예, 그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칼을 들고 있는 저 거인이 아니에요.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있는 저자가 여기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이게 그냥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요, 실제로는 거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에요. 그냥 거인이에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네피림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재밌죠? 유난히 검에서 다양한, 왜냐면 기사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기사의 어떤 싸움의 대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 지금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도망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쟁, 싸움의 실패, 무의미한 승리,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요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어때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저 뒤집어 쓰고 있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뱃사공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칼을 싣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옆에 아이도 있어요. 도망가면서까지도 아이를 챙겨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환기다. 환기의 시기다. 여행,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자.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조력자는 있을 것이다. 왜?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끌어주니까요. 오케이? 아셨죠? 네, 자, 좋아요. 검은 뭐 어떤 스트레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정 이런 것도 되고, 어떤 면에서 또 능력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칼을 다 싣고 간다는 건 내가 그래도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7번 좀 볼게요. 7번은
내 검을 지금 광대가 훔쳐갑니다. 비밀, 회피, 도망, 죄의식, 그 다음에 솔직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이 검을 훔쳐가는 이 광대의 모습 어때요? 광대도 손을 비어요. 지금 잘못 쥐고 있죠. 욕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과한 욕심으로 어떤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 이것도 되고요. 또 탐욕도 보입니다. 왜? 지금 품에 안고 가는 것 말고 나머지 것까지도 곁눈질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 회피, 도망, 죄의식, 그리고 상처, 욕심, 탐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광대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뺏기는 사람인데 그 훔쳐가는 저 광대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답답하네요. 8번. 자,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칼은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내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리품이다. 근데 그 전리품에 내가 갇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도 감고 눈도 이 안대로 감겨 있고 몸도 칭칭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극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맞죠? 그죠? 네. 이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됐던 그러니까 많은 수의 검이 결국 나를 구속한다. 그리고 나의 눈을 가린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난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난 계속 이렇게 할래. 이랬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어떤 일적으로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 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7번은 기사들의 이야기여서 유난히 좀 버라이어티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네피림, 그죠? 요거 오늘 배워봤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검의 상징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